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소개드린 쏙쏙 이해되는 개인정보 법령 공부 노트의 많은 내용 중에서 암기를 위한 특별한 노트로 쏙쏙 기억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핵심 요약 한쪽 노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령 공부 노트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암기를 위하여 핵심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간단하게 한쪽으로 요약한 이 핵심 요약 한쪽 노트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는 15개의 꼭지를 한 페이지별로 요약 작성해서 암기를 위한 이 특별한 노트는 15개의 핵심 주제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한 페이지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해당 노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페이지인 1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노트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는 법 체계도와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체계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노트 작성에 참고한 자료인데요. 이해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공부 노트와 동일합니다. 5페이지에는 목차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의 주제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꼭지인 간접 수집 출처 및 이용 제공 내역 통지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보시기 전에 쏙쏙 이해되는 개인정보 법령 공부 노트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쏙쏙 이해되는 개인정보 법령 공부 노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20조 1항부터 2항, 3항, 4항 그리고 제20조의 2의 1항과 2항이 법, 시행령, 안내서의 법 조항별로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핵심 요약 한쪽 노트는 법 20조와 제20조의 1을 대상, 시기, 통지사항, 예외사항, 그리고 통지 방법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비교표를 작성해서 암기용으로 특화된 노트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보시는 거라서 글씨가 지금은 작고요. 확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지 대상, 간접 수집 출처 통지인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근거로 제공받은 경우에 제17조 제1항 1호에 따라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데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아니면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통지 대상이고요. 옆에 표 보시면 이용 제공 내역 통지 대상은 간접 수집 출처 통지와 같이 사전 조건 없이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보시면 쏙쏙 이해되는 법령 노트에서 많은 양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게 요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는
간접 수집 출처 통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야 되고요. 이 즉시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 제역 내역 통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간접 수집 출처 통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범죄 수사 법원 국가안보, 통신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은 제외됩니다. 간접 수집 출처 통지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제32조의 함은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공개 제외 대상으로 법령 노트에서의 두음을 적어 두었습니다. 국범조 1비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집한 정보의 연락처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접 수집 출처 통지를 예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이 제외 대상 정보 주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 주체, 두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 세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 네 번째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는 이용 제공 내역 통지에서 제외하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연락처 등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간접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동일한데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용 제공 내용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알림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 수집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건수가 되지만 이용 제공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접 수집은 알림창을 통해서 바로 직접 통지할 수 있지만 이용 제공 내용은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알림창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 수집 출처의 특이한 사항은 통지 내역을 해당 개인정보 파기할 때까지 그 내역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요. 보관해야 되는 내용은 정보 주체에게 알린 사실과 알린 시기, 알린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접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 제공 내용 통지할 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전송, 알림창은 되지만 팩스는 되지 않고요.
팝업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인 점을 고려해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다 통지이다 보니 두 개의 통지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15조의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제공 내용은 거부 의사에 따른 통지가 제외가 가능하지만 간접 수집 출처의 경우 정보 주체가 거부한다고 해서 통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통지 의무 사항임을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첫 번째 주제인 간접 수집 출처 및 이용 제공 통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핵심 요약 한쪽 노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머지 14개의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전자책은 크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댓글에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